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의 5선 가도에 무소속 후보 3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청주 대연 지하상가 운영 중단이 원도심 상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주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22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47명, 충주 171명, 제천 71명, 단양 15명, 음성 66명, 괴산 17명, 진천 166명, 증평 3명, 보은 18명, 옥천 26명, 영동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9,637명, 누적 사망은 139명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본선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외엔 정당 후보가 전무한 가운데 4선 정우택 후보의 무혈 입성을 막겠다며 무소속 후보 3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임기 2년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는 결국 국민의힘 대 무소속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과 새로운 물결 등 다른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선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과 당선 경험이 없는 무소속 3인방이 각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 최근까지 충북교육청에서 일한 30대 워킹맘 김시진 후보는 정우택의 독주를 막겠다며 생애 첫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 진보, 시민사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세대 교체를 갈망하는 목소리를 담을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영역과 연대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영유아 인권법과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주체 일원화, 임신과 피임, 난임 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상당구 재선거는 상당구를 과거로 돌리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눈이 먼 구태 정치인의 점령지가 아닙니다. 40대 서민 후보를 자처한 박진재 후보는 자신을 배달 대행 일을 하는 시민활동가이자 유튜버라고 소개했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역차별받고 있다며 현실을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제와 난민법, 다문화법, 재외동포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등을 꼽았습니다. 정우택 씨도 저는 평범한 일반 서민이고 일용직 배달원입니다. 저와 함께 싸워보시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국민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지, 얼마나 그동안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하고 침묵했는지. 20대 총선에서 청주 서원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50대 안창현 후보는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진보와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상당구가 더 이상 개인 욕망에 희생되지 않도록 구시대 정치를 타파하고 동네 친구 같은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전 지하철 청주 도심 통과와 드라마 콘텐츠 센터 설립,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정우택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구시대의 정치와 새시대의 정치, 20세기 정치와 21세기 정치의 대비다. 타지인의 정치와 우리 청주 토박이의 정치, 이것으로 저는 경쟁을 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자마자 무소속 3인방의 도전을 마주한 정우택 후보. 충북 대표 인물이 중앙 정치에 가야 하고 압도적 승리를 위해 하루 2만 보 민심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상당 재선거는 대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자들보다 인지도 면에서 우월하고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며 위협적인 후보는 없지만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남 방서지구 복합문화도서관 조성, 1가구 1주택자 과세 완화,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강화 등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로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득표력을 최고로 높여서 압도적 승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여당 후보 없이 진행되는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4명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회 입성을 건 한판 승부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19 치료 기간 이후 증상 악화에 대비해 재택치료 해제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시중 충북지사는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대 간부 회의에서 재택치료 격리 해제자는 보건소에서, 병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제자는 해당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5일 정도는 사후 관리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해제자의 이상 반응 발생 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즉시 보건소나 병원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 물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도내 자가진단 키트 생산 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력 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청주 대연 지하상가가 예고대로 초저녁부터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원도심 슬럼화의 신호탄이 될 거란 우려에 시의회가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공식 촉구했고 지하상가 주인인 청주시도 직접 관리를 위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지하상가 250m 전 구간이 불을 껐습니다. 비상구 안내 등 정도에 겨우 행인들의 윤곽만 보일 정도입니다. 무심코 내려온 시민들은 당황한 듯 걸음을 돌립니다.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평일 저녁 7시의 모습입니다. 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니까 좀 무서웠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매달 4천만 원씩 누적 40억 원의 적자를 본 운영사가 밤 9시까지 버티던 관리 전원을 일찍 내린 것입니다. 전체 124개 중 매일 영업 중인 점포는 9곳이 전부. 영업과 관련 없는 조명부터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소와 경비 인력도 빼기 시작하는 등 더 큰 관리 차질을 예고했습니다. 청소 용역을 이제 3월 1일부터 저희가 용역을 해지해서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고 야간 관리도 지금 저희가 이제 철회하는 걸로. 초저녁 암흑이 된 지하상가가 원도심 상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란 우려에 청주시 의회도 지하상가 건물주인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점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은 사용 기간 7년 동안 방치된다면 수백억에 달하는 청주시 재산을 썩혀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 2028년까지 민간에 시설을 맡긴 청주시도 관리 운영권 조기 환수는 물론 직영을 통한 공공 활용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업체에서 지하 상가에 대한 그 운영 계획에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지하 또 상권에 대해서 운영을 어찌 할 건지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하상가 운영사도 조기 관리 전환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이달 안에 청주시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청주시 직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진천과 괴산의 조류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고병원성인 H5N1형 바이러스가 나온 진천군 이월면의 육개 농장과 괴산군 장현면 종오리 농장에서 각각 육개 9만 6천 마리와 종오리 11,048마리를 매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농가 모두 발생 농장 500m 내에 다른 가금류 농장이 없어 해당 농장만 매몰 처분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충북 10번째 누적 확진으로 처음 확진이 나온 괴산군에선 방역대 10km 이내 12농가 39만 마리를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제천 비행장 군사시설 용도 폐지와 관리 이전 문제의 향방이 빠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소위원회를 열고 안건 심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권익위가 추진위원회에 손을 들어줄 경우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비행장의 일체의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제천시에 이양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범시민 추진위는 1975년 이후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제천 비행장에 대해 군사시설 용도를 폐지해달라는 6만 121명의 시민 서명부를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충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를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연구 개발 끝에 일부 시운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수소 제조부터 출하까지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선 융복합 충전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음식물을 분해할 때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섞인 가스가 나오는데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메탄은 주로 태워서 온난화 지수가 그나마 낮은 이산화탄소로 바꿔 배출하거나 도시가스로 만들고 있는데 그 대신 수소를 추출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 개발 뒤 실증을 위한 시설을 지난달 모두 갖추면서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수소 추출, 압축, 저장, 운송, 사용 등 전 과정을 가동하며 안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는 튜브 트레일러에 실어서 외부 충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업체에 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실제 상용 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음식물 에너지 센터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쓰레기 양은 60톤가량. 수소 500kg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승용차 6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년 말까지는 하수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도 활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수 처리장이 여기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직공급 배관을 통해 받아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성공할 경우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7,800톤가량, 소나무 5만 5천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의 차량이 발견돼 구조대가 운전석에 있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이틀 전 낚시꾼이 발견한 승용차를 인양해 시신을 수습하고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실종 신고된 50대 여성의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 당시 차량 동선에 따라 수색을 벌였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경찰은 차량이 호수로 추락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왕복 4차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25톤 화물차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5톤 화물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에 넘어졌지만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5톤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이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와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개표 종료 때까지 선거 경비통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충북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서 경비, 정보, 홍보, 112 상황 등 인원을 총동원해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 현장이나 투표용지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1,138곳에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동원 예상 인원은 5,926명으로 특히 투표일인 3월 9일에는 개표 종료 시까지 가포 비상을 발령해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립니다. 청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이는 정부 목표인 55.6%보다 5.4%포인트 높은 것으로 금액으로는 9,473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인건비와 시설비, 물품 취득비 같은 소비 투자 43개 분야 1,065억 원은 1분기 안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예산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매주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가 수소연료 전지차 10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넥소로 한 대당 3,350만 원이 지원되며 대상은 공고1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기업 등입니다. 충주시는 1차 지원 후 예산을 더 확보해 연말까지 모두 375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동에 다량 매장된 일라이트 광물이 작물 성장 촉진과 기능성 성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동군에 따르면 일라이트를 이용해 콩나물을 재배한 결과 일반 콩나물보다 수확량은 최대 11% 늘었고 항산화 물질인 총폴라노이드 함량은 11.2%, 총폴리페놀은 1.9% 높게 검출됐습니다. 또 무기질과 이소플라본 함량도 더 많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역 업체인 아우스가 경북대에 의뢰해 이뤄졌고 지난 9일자로 국제학술지인 몰레큘즈에 등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도 이어갑니다. 충청북도는 2017년부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하향 전보하고 승진 심사를 1회 배제하는 인사 페널티를 적용했고 근무 성적 감점, 성과 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도 주고 있습니다. 또 부서장에게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 연봉계약 평가 때 감점 조치하고 소속 부서 전 직원은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도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3명이고 각 시군에서는 55명이 발생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공장 가동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됩니다. 충주시와 한국교통대, 한국폴리텍대학 충주 캠퍼스, 충주공고가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에 따라 동반 이전하는 1, 2차 벤더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